안녕하세요, 로파잉입니다. 오늘은 파타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때는 천국의 밤거리, 남자들의 로망이라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저렴한 맛에 좋은 호텔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여행지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점점 변해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저렴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파타야는 한국인들이 더 이상 찾지 않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줄자 일부 상점은 바가지 요금으로 버티는 모습입니다. 음식값은 현지인보다 3배를 받거나 과도한 가이드 비용 요구에 당황스럽다는 후기가 많은데요.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연속에 거리에는 열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태국의 제주도라고 불리던 파타야는 변했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태국 수도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촌부리주에 휴양지인 파타야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름 없는 작은 어촌이었는데요. 1961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보급기지로 운용하면서 점점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파타야는 그야말로 전성기였습니다. 전세계 배낭여행객, 은퇴한 유럽의 노인들, 그리고 한국 단체 관광객들까지 몰려왔는데요. 현재와 다르게 과거에는 가족여행으로 많이 찾았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거리에는 맥주바와 클럽, 마사지샵이 끝없이 이어졌고 밤마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정말 천국이었고 현지인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는데요. 파타야 해변에는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는 인파로 늘 문정성시를 잃었고 밤에는 환락의 거리로 변모합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로 동양의 하와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요. 파타야는 오직 관광객의 돈으로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제조업도, 기술산업도, 내수시장도 없습니다. 리조트와 클럽, 환전소, 마사지샵 등 모두 관광에 의존한 구조인데요. 현지에 가보면 예전보다 물가가 확 올랐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지난 5년간 물가는 약 26.6%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중급 호텔 1박은 2,500바트에서 지금은 3,200바트, 식당 한 끼는 120바트에서 180바트, 공항택시는 500바트에서 700바트. 환율이 오른 상태라 원화로 보면 체감이 더 비싸졌습니다. 태국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에는 낮아졌지만 관광지 특성상 파타야 리조트 지역에서는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도 제주도나 울릉도가 도시보다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와 비슷한 걸까요? 최근 기준으로 1바트는 43원입니다. 2022년 평균 환율은 1바트에 37원이었습니다. 같은 100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바트는 약 3,800바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하나로 16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숙박비부터 식사비, 택시비 등 관광지 프리미엄이 붙으며 바트 기준 가격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화 부담이 이중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예전처럼 파타야를 즐기기 어려워지니 기존의 이곳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찾지 않게 되고 뉴비들 역시나 망설이게 됩니다. 바트 환율이 점점 아찔해지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 노동자들은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트 환율이 30이었을 때 고국에 보낼 수 있는 돈이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43이 넘어가니 졸지에 수입이 줄어든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원화로 생활하는 분들 역시나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태국 바트로 바꿀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민분들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고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여행자들 입장에서도 다른 여행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들었을 때 한국보다 저렴한 리조트와 힐링 루트를 생각하지만 경비를 따지면 오히려 한국에서 편하게 힐링하는 게 더 나은 수준입니다. 현재는 파타야뿐 아니라 태국 여행 자체를 많이 안 가시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관광산업이 빛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수치로 한번 보실까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3,34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550만 명에서 6%가 감소한 수치인데요.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과 인도, 중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30만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340만 명에서 약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인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고요. 일주일 동안 한국인을
4명 봤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분의 후기를 보니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호텔 가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에서 30% 가격이 올랐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영난도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곤 하지만 식당 가격은 말도 못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맥주 작은 병 60바트 하던 것들이 110바트까지 올랐습니다. 1달러당 바트 환율이 35원대에서 43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고요. 유명한 식당을 가게 된다면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가성비 물가를 생각하고 파타야를 오게 된다면 힐링 여행이 될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예전에는 다국적인들이 보였지만 지금은 인도인이 엄청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인도인이 있기 때문에 인도 식당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부당함을 느낄 정도의 바가지 요금인데요. 예전보다 택시 바가지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태국 여성이 외국인 행세를 하며 택시를 탔는데요. 약 10km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사는 미터기를 켜지 않고 700바트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관광지 택시 기사들이 미터 사용을 거부하고 고정 요금을 제시하며 외국인 탑승객에게 과다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공항에서 출발하는 택시 운전사가 정상 요금 약 300바트를 받아야 할 거리를 한국인 손님에게 1200바트를 요구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파타야 같은 지역은 택시 기사들끼리 일종의 조합처럼 굳어져 있어서 정해진 비공식 요금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레이디 드링크 추가 요금 등이 정확히 안내되지 않거나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정식 투어 가이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추가 비용이나 강제 쇼핑 등을 요구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친절한 안내 등의 제안으로 좋은 기회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구매력이 땡기지 않는 제품을 사게 하거나 쇼핑센터에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투어 제안은 한번 의심해봐야겠습니다. 예전에는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 알카자쇼, 티파니쇼, 산호섬 투어 등 패키지 관광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도로와 호텔, 쇼핑몰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고요. 과거에는 신선했던 콘텐츠가 지금까지 발전이 없습니다. 도로와 시설은 노후화가 되었고 10년 넘게 관광 콘텐츠는 똑같아서 피로감까지 느껴지는데요. 인기가 많은 휴양지에서 이제는 유흥지로 고착화가 되어서 가볼 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흥 중심지 피로감과 인프라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점점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확산이 되는데 바트는 점점 비싸지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결과인가 봅니다. 그래도 가성비 호텔이나 로컬 음식점은 관련 카페에 공유가 되어 있으니 잘 찾아가시면 바가지를 경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남아 지역이 저렴하다는 말이 옛말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